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얘기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동물 화장장 건립 사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 배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법원 판결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그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관련 장례업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구에서도 동물 장묘 시설인 그 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동물 화장장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 허가를 이 서구청이 반려한 것을 두고 이 사업자가 소송을 냈고요. 이 대구고등법원이 최근에 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서구청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 부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법원 판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리는 셈이겠다, 그죠? 자, 이 기자 사건 발달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초기로 가겠습니다. 3년 전으로 가는 네, 거죠? 3년 전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서구 상리동에 1,924제곱미터 터에 연면적 632제곱미터 건물 1개 동, 또 묘지 관련 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을 짓겠다면서 2017년 3월 8일 서구청에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구청은 4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결과를 했죠. 심의 결과 이제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 사유를 보완하고 또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승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 요구,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토지 사용 승낙서와 건축물의 배치 및 차폐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부결 사유 보완 서류를 냈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 서구청은 그해 5월 1일 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해버립니다. 이걸 선행 반려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불복을 하게 됩니다. 대구지법에 선행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업자가 민원 문서를 보완했다고 보는 게 맞고 서구청이 보완된 민원 문서를 종합해서 해당 신청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적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처분사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2년 전이네요, 그죠? 2년 전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법원은 이제 동물 화장장 사업자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소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하는 취지로 2018년 9월 10일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거든요. 하지만 서구청은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교와 동물 장묘시설과의 거리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입지의 적적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또다시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뭔가 좀 느낌상 잘하고 있는 것 서구청은 자꾸 반려를 하고 네. 사업자는 신청을 하고 이게 이제 중복이 되어 왔는데요. 이 다시 사업자가 서구청에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앞서 이뤄진 선행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무조건적인 허가 처분을 할 때까지 하루 30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달라는 취지의 이 간접 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빨리 그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를 이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서류 미비 이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이 간접 강제 신청을 했고요. 대구 지법이 1심에서 지난해 2월 21일 이 사업자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구 고등법원이 이 서구청이 사업자에게 무조건적인 허가 처분을 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이행한 보완 사항을 기초로 건축 허가 신청이 허가 요건이 갖췄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서구청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처분을 할 때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이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4월 3 그 지난해 4월 3일 이 판결이 확정이 되니까 서구청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씩을 또 물어야 될 판이 되니까 이 서구청은 이제 자꾸 보완 요구를 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라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이제 따라서 일주일 뒤에 불허가 처분을 또 내립니다.
사업자는 지난해 4월 25일 다시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제기를 합니다. 법적 공방이 참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4월 25일 날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 사업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이 확정한 선행 판결에서 서구청의 선행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는 점에 대한 심리와 또 이런 판단이 이뤄졌고 특히 진입도로 확보 부분은 동물화장장 건축을 허가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 이유가 없다,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구청이 이를 다르게 판단해서 반려한 것은 또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사업자는 펼쳤는데요. 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 폭이 이 3m 상당의 도로가 이 확보돼서 건축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했고 또 동물 장묘 시설은 그 규모나 사업의 특성상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사업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그 동물 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33조에 보면 학교와 동물 장묘 시설과의 거리 제한, 그러니까 300m 이내 금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에 보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 장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개정된 내용이 아닌 기존의 이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인 2017년 3월 8일에 이 건축 허가 신청에 이어서 2018년 12월 19일에 동물 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이 밖에도 현재 대구에 그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 시설이 전무해서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면 이 공익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한 사업 신청지 인근은 상리동 가로뱅이 마을 그쪽이겠죠. 대부분 임야나 밭이어서 주민이나 학생의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민이 동물 화장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은 적법한 건축허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판결 살펴보기 전에 동물 화장장 신청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아까 학교도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이 우선은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에 해당합니다. 사업 신청지와 차량 교행이 가능한 소방도로 사이에는 1km 정도 길이의 포장된 도로고 진입도로로 개설돼 있고요. 이 도로는 폭 4m에 못 미치는 지점이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는 3.2m에서 3.8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지점의 도로는 4m 이상입니다. 네. 또 사업 신청지를 지나서는 안쪽에는 사찰 하나가, 작은 사찰 하나가 있고요. 또 막다른 도로라고 할 수 그 있겠습니다. 사찰에 이제 막다른. 네네네. 그래서 또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서 동물 장묘 시설 일일 교통 차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신청지의 진입 도로는 이용량이 하루 평균 7에서 17회로 나왔거든요. 근데 구미나 청도 등 경북 지역에 위치한 동물 장묘 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차 이용량이 하루 평균 1 내지 3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또 신청지의 지목은 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변은 대부분 임야, 전답 등이 형성돼 있고 이 도로를 따라서 사찰 외에 교회, 또 소수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는 직선 거리로 200m 이내에 이 개성고등학교가 있고 북서쪽으로 반경 600m 이내에 이 가르뱅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만든 그 동물 화장장 설치 반대 가르뱅이 대책위원회가 동물 화장장 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구 상리동 가르뱅이 마을에서 와룡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쪽이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그런 도로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물 화장장 사업 신청지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두 분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1심 판결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1심 판결까지 나왔네요. 네. 네, 서구청이 지적한 진입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폭이 최소 3m가 확보돼서 건축법에 정한 건축허가의 요건을 충족했고, 네. 또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4m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구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동물 장묘 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의 성격상 대형 운구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몰릴 가능성이 사실 적잖아요. 적고 또 건축 신청지와 진입도로를 공유하게 될 다른 시설들의 자동차 이용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진출입이나 뭐 주변 지역 교통 상황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내세운 지침에 따라서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를 확보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등록이 불가능해서 그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그 반려처분도 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1심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장묘 시설이 그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인구 주민 사찰, 교회 이런 곳의 그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 장묘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이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면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1심 법원은 이제 사업재선을 들어준 셈인데 지난 6월 2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죠? 네.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발 행위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진입도로 폭이 4m 이상으로서 이 개발 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해서 적정 폭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침에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4m 이상의 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인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서구청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서구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도로 확보 자료 불충분을 불허가 사유로 삼은 데에 대해서 이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 지침에서 정한 그 최소 폭 4m에 미달하는 지점이 이 5곳에 달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 항소심 재판부를 보면 진입도로 근처에 그 자동차 정비 공장 또 대구지방법원 압류 차량 차고지가 있어서 이 평소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작고 자동차와 보행자 겸용 도로 인정을 고려하면 최소 4m 이상의 폭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의 그 반려동물 수가 한 73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동물 장묘 시설이 운영되면 교통량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네, 교통량 말고도 다른 처분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도 겸하는 이 사건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 요건인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불허가한 서구청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되게 법률 용어라서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25일부터 일부 개정에 시행한 동물보호법 제32조에는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 장묘업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부에 있는 김장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같은데 사업자는 이제 개정 동물보호법 부칙 동물 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 규정.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물 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개정 동물보호법 제33조를 보면요, 이 동물 장묘시설 등록 때 거리 제한과 관련한 그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보고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물 장묘시설 이번에 그 신청지는 반경 300m 이내에 그 고등학교와 또 신도 600명의 사찰, 신도 2,000명의 교회가 있고 반경 또 600m 이내로 넓혀보면 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또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
분묘 처리장, 하폐수 처리 시설 등 이 오염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 오염에 또 동물 장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까지 합쳐진다면 인근 주민의 환경성 피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하면 동물 장묘 시설 등록 거리 제한의 예외 규정에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 화장장 예정지가 고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잖아요. 근데 교육환경법에서 동물 장묘 시설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환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시설이나 뭐 봉안시설에 준하는 시설이어서 이번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이제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다 걸리네요.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건축허가 신청서에 그 신축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동물 장례 시설 이미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도 당연히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동물 장묘 시설의 건축이 완료된 후에 장묘업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낭비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구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의 동물 장묘업 등록 불허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2심에서 재판부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사업자 다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죠? 지난 7월 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왔던 사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의 대구 첫 동물 화장장 건립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를 끈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이런 논란이 계속됐는데 동물 화장장 건립이 어렵게 됐지만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 화장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